먼저 정념, 이 사띠는 빨리 오고 산스크리트로는 스무르띠, 기억하다, 스마라띠, 기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다, 억념하다 라고. 자, 기억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인데, 지금 이 불교에서의 사티는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냐면은 나의 꼬락서니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나의 꼬락서니는 어디에서부터 볼 수 있냐면 현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나를 보아야 하는데, 그 현재의 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띠는 과거와 미래를 빼버리고 현재에 대한 억념, 기억, 이거를 이제 다시 번역을 하면 알아차림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대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대념처 경애를 보면은 알아차림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가 일어날 때 내가 번뇌가 있다고 알아차리고, 사라질 때 사라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현재 나의 실존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바로 실존은 이제 색수상 행식 오온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차려야 될 사항은 내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과 함께 작용할 때, 이제 12처 사띠라고 하죠. 그 작용할 때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번 번뇌, 2번 나의 오온,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 그 다음에 3번 육군이 작동할 때.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은 이 세 가지다. 자,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온을 어떻게, 왜 알아차려야만 하는가? 1번 번뇌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이 5가지의 탐욕과 노여움, 그리고 혼칭과 들뜸, 의심이라고 하는 5가지 번뇌는 내가 명상 대상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알아차려서 그걸 가라앉혀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실제적인 명상의 대상은 오온과 바로 육군이 작용할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육군이 작용할 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달마 혈맹론에서 육군이 작용할 때 너의 마음을 보라 라고 혈맹론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 선종에서 그 알아차리는 거하고 수행을 하는 거하고 초기불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마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 첫 번째, 오온이 무엇인가가 잘 정립이 현대인들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조금 잘 안 돼 있는데, 오온은 나의 작용이다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오온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는 선풍기가 없나요? 요즘의 선풍기는 다행히 발이, 우리 때에는 선풍기 발이 3개였어요. 요즘 나오는 거 몇 개죠? 5발이에요. 근데 선풍기가 계속 켜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 선풍기를 뭘로 착각하죠? 원으로 착각해요. 선풍기를 빼버리면 뭐가 있죠? 5개의 다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다리예요. 이 5개의 다리가 탐진치에 의해서 빠르게 돌아가서 그 오온을 누구라고 착각한다고요? 나라고, 너라고, 그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애착과 그에 대한 사랑과 너에 대한 애증심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요. 나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띠의 대상 중에 가장 프라임이 되는 것은 오온이다. 그러면 오온이 무엇이냐? 색, 수, 상, 행시, 루파, 웨다나, 산야, 상카라, 윈냐나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학자처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 하나를 찾으면 돼요. 색은 나의 몸이에요. 색은 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와 풍, 사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무상한지를 꿰뚫어 봐야 돼요. 자, 어떻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몸이 무상한지를 어떻게 우리는 꿰뚫어 볼까요? 지, 수, 화, 풍, 사대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자, 어떻게 이제 경전에 보면은 아나, 아빠나, 사티, 수다. 숨을 아나 들이키고 아빠나 내쉬고 하는 것을 사띠하는 경전이라고 추리심령경이라고 하죠. 이 경에서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은 자, 숨을 들이쉴 때 지대와 수대와 화대와 풍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자, 숨을 한번 들이키면서 자, 코끝에 지대는 나중에 하고 수부터 한번 느껴보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러분들이 감각이 날카로우면 들이킬 때 건조하고 내쉴 때 촉촉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들이키고 내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잘 안 느껴지고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들이킬 때 차갑고 내쉴 때 따뜻한 걸 느끼는 사람은 더 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들이킬 때 차가운 공기가, 내쉴 때 따뜻한 공기. 느껴지는가요? 네. 요거는 사대 중에 어디라고 할 수 있죠? 화대. 따뜻하고 차가운 것은 화대예요. 자, 그러면은 습도와 화대를 놔두고 그냥 순수하게 바람만 한번 느껴보세요. 숨 들이쉬고 내쉬고. 바람이 코를 스치고 들어가고 나가는 걸 느끼죠. 자, 이것은 이제 풍대라고 해요. 호흡을 세게 해보면 코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대예요. 지대는 서로 마찰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를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관찰을 하다 보면 지수화풍 4대가 몸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무상한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끊임없는 지수화풍 4대의 들고 온 날무로 인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몸은 생겼고 그것의 조건이 흩어지면 이 몸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의 조건생, 조건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수화풍 4대가 조건이 흩어지면 내 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무아를 이해하게 돼요.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스스로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을 계속 관찰을 해서 지수화풍 4대가 본공하다, 무상하고 무아이고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색에 대해서 관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느낌에 대해서 관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느낌은 여러분들이 좌선을 하고 앉아 있을 때 혹은 경행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워요. 한국 사람들은 기감이라는 말을 알아요. 기가 잘 흘러가면 여러분들이 한약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약집에 가서 한 재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약을 한 하루 정도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 이렇게 좀 있으면 거기에 소화제도 들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몸이 쾌활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먹게 되면 그건 뭐냐면 기가 막히지 않고 술술 잘 흘러가면 쾌활한데 기가 잘 흘러갈 때의 쾌감과 기가 막혔을 때의 답답함 이거를 숙화두카 고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락의 감정이 우리가 좌선을 할 때, 경행을 할 때 얼마나 순식간에 조건 따라서 발생하고 조건 따라서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앞에 있는 몸과 똑같은 경우로서 무상과 그 다음에 무아와 공을 스스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오온이 계속 섞여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좌선을 하게 되면 가장 사람을 괴롭히는 게 뭐죠? 자, 내가 명상 대상이 있어. 화두가 있고 아니면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죠? 생각. 이 생각상. 그래서 이건 상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과거에 대한 생각, 현재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생각은 좋았던 생각, 그 다음에 싫었던 생각,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생각은 계획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과거에 대한 생각은 부모에 대한 생각, 친구에 대한 생각, 혹은 남에게 괴롭힘을 받겠다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들을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게 되면 더 이상 생각이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는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상속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속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작정을 해요. 근데 어떤 1시간 가는 사람이 있고 하루가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서 10년째
계속 유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생각이 많지 않아. 그런데 한 번 싫어하기로 작정하면 10년 이상, 좋아하기로 작정하면 10년 이상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죠. 이렇게 이 생각에는 지속성, 상속성이 있어요. 상속성이 짧은 상속성이 있고 이제 그 오래 지속되는 상속성이 있는데 모든 생각에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그런 파워가 있는데 언제 그 파워 있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냐면 그것을 이름을 붙이면서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 개념이 그 생각의 에너지를 멈춰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상성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조건생, 조건열, 그 다음에 조건이 흩어지면 생각의 실체가 무아이고 공하다는 것을 봐요. 자, 수행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3분 안에는 자기의 생각을 바로 딱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느낌도 딱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게 수행이 잘 되는 사람은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1초 안에 탁탁 튀겨낼 수 있어야만 되죠. 자,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하염없이 따라가거나 자기의 그 느낌을 하염없이 따라가거나 이런 것은 수행이라고 나는 화두를 잘 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바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행은 뭐냐? 욕구예요. 내 마음속의 욕구. 예를 들어서 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난방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은 난방에서 이제 항생가사를 입고 살았는데 점심 후에는 반드시 아이스크림 하는 맹고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요. 아이스크림이나 맹고를 안 먹으면 사람이 좀 들뜨게 되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차분해서 졸음이 오고 맹고를 먹으면 단 것이 들어가면 사람이 차분해져요. 이제 그런 습관이 있어서 뭐를 좋아하느냐?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그게 뭐였죠? 하겐다스. 내가 그걸 먹었을 때는 이건 천상의 맛이다 라고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욕구에 해당해요. 이 욕구가 뭔가를 좋아하는 욕구가 있고 뭔가를 싫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욕구는 수백만 가지가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는 그것을 보고 알아차려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을, 조건생에서 조건멸하다는 것을 자, 어떻게 조건생 조건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면 잘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스크림하고 동등하게 좋아했던 것이 오렌지 주스예요. 근데 그건 제 환경하고 영향이 있어요. 제가 25년 가까이 열대지방에서 살아서 땀을 계속 흘리고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가운 오렌지 주스 한 잔은 완전히 그 엠브로시아예요. 그래서 몇십 년을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오렌지 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는 믿고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 2월 달에 들어왔어요. 이제 내 본문을 들은 사람들이 뭐 오렌지 주스를 한 10통 이상을 선물을 받았는데 2월 달에서 5월 달까지 오렌지 주스 옆에도 가기 싫어. 왜 그럴까요? 날씨가 춥잖아요. 오렌지 주스를 춥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전혀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조건생, 조건들이 모든 욕구도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내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 말할 수 없어. 한 여름이 돼서 땀을 흘리면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 오렌지 주스를 안 먹어. 그러니까 내 본성으로는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되면 좋아하고 조건이 안 되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의 본성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화와 공이라고, 무자성과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건이 사라지면, 그러면은 조건이 멸하면 그러면은 그 대상도 멸해버리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목구가 뭐라겠죠? 행이라겠죠. 자, 그래서 색, 수, 상, 행 모두 다 조건생, 조건멸이면서 계속 끊임없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진 무상한 것이고, 그리고 그 무상한 것이 자성이 없으면서 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흘러다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대승권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생멸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수행이야. 영원하고 참된 것 하나에 마음을 탁 메어두는 수행이지, 이런 잔나비가 계속 따라다니는 게 무슨 수행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에비던스, 증거를 갖다 대요. 그러면은 선중에서는 과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았는가? 한번 그 선종의 달마 혈명론에서부터 관심론에서 나중에 마주어로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요소가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노트에 나와 있지 않은 달마 혈명론을 오늘 아침에 필 고쳐가지고 그걸 한 30개 이상을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강의 안 듣고 가면 다 공수대 공수고.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온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승불교의 수행 중에 하나였다라는 첫 번째 증거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마다시, 관자재보살께서 반야바라미를 깊이 실천하고 있을 때 뭐가 반야바람일까요? 오온의 자성이 공한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오온을 보는 거하고 반야바람이라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오온 가운데에서 참나가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반야바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의 핵심이 되는 반야신경에서 마저도 오온의 자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까 관심론에서 어떻게 마음을 보는가, 4대 오온이 공공하며 4대와 5온, 그러면은 5온 가운데 4대가 들어갔으니까 그건 리피테이션이죠. 5온이 무아이고 공하다는 것을 알며 청정심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라고 달마대사도 말씀합니다. 여기에 또 5온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5온을 관찰하는 것이 대승에서나 선종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온 무아를 생각해서 아는 것은 힘이 없어요.
내가 직접 봐야 돼. 난 그래도 이런 설명하는데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 30년 동안 불도 없는 도반이야.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려와요. 내 도반이 뒤에서 나를 요구한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둘 사이를 헐뜯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CCTV를 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그럼 도반이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오온의 정체도 부처님이 말하고 조사가 말하고 남이 얘기하는 거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그럼 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관찰한다. 자, 그래서 5가지의 법례를 알아차리는 것은 그것이 치중하게 있는 한 오온이 안 보이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거고, 본 게임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오온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온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장애를 주는 요소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장가이고. 뭐가 있을까요? 6가지 감각기관에서 대상하고 작용을 해서 손방에 앉아있는데 자꾸 옆에서 폭대입 소리가 들려. 알람 소리가 그 옆에 지대방에서 알람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야.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 소리가 들리면 흔들리게 되죠. 법당이 바로 선방 앞에 있는데 오늘따라 부전이 막 목탁을 막 깨질 정도로 쳐. 그러면은 2시간을 앉아 있는데 몇 분 동안 그 부전에 대해서, 그 목탁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들리는 소리로 가고, 보는 눈으로 대상을 향해 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오후 4시가 되었는데 저쪽 밑에서 깨끗한 양지가 김치전을 아주 익은 김치가 부치는 냄새가 코끝을 향그랗게 보면은 거기에서 생각이 떠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이 작동하면 이 오온을 보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이 작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치 뭐와 같이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을 계속 파야 되겠어요? 아니면 지붕을 치야겠어요? 가볍게라도 지붕을 치야 되죠. 그래서 육군이 작동할 때 알아차리는 것은 우물을 파는 과정 속에서 지붕을 비닐로 가볍게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더 이상 바깥 대상들이 나의 마음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집중은, 그럼 메인은 뭐가 돼요? 앞에 있는 5가지 오장에 있고 뒤에 있는 것은 12처가 있는데, 실제 이 사띠의 대상은 오온에 대해서 사띠를 하는 것이 본질이다 라고, 그리고 오온에 사띠를 하는 것은 오온이 무상하고 무자성하며 실체가 없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의식적으로 색, 수, 상, 행, 식 가운데서 한 가지 빼놓고 설명을 안 했어요. 뭘까요? 식을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빼고 갈까요? 빼고 칠각지로 갈까요?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해야만 될까요?